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 분권 시대 또는 지방 정부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현진권 현 강원연구원장의 지방 분권 시대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 상당히 공감이 갔고, 저 또한 지방 정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 기간 오래전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차라리 지방정부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현진건 강원연구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100%, 1000% 이상 공감하는 내용을 오늘 제가 또 실천적인 안을 여러분들에게 또 제안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지방정부가 훨씬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삼국시대의 또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그 다음에 영남, 호남, 이런 식이 말이죠. 이미 사람의 그 심리적으로 지역 간의 갈등은 지금 극에 달해 있고, 이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이념 대결,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언제든지 적화시키려고 하는 또 적대적인 그 단체, 집단, 즉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지금 준내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방 분권 시대를 지금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의지대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또 육성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연방제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있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시도로 광역 단위로 쪼개놨을 경우, 심지어는 어떤 시도는 북한과 연계하겠다고 나름 자치 활동 일환으로 북한과 교류하겠다고 직접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지방 정부라고 한다는 건 거의 미국의 주단위 형식으로 자치를 거의 인정을 하고 국방이나 외교, 그리고 큰 경제 정책,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차원의 큰 그 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방 정부에다가 일임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또한 국민이나 또는 시민의 요구 조건이 세부하게 또 다양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하고 맞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평생 살아가는 그런 또 지역민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지방정부 시대는 필수 불가결한 그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옥과처럼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균형 발전이 그냥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 더 나아가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누르고 또 나머지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분배하고 배분하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또 균형발전, 그러면 어딘가 중앙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약간의 그 중앙 집권적인 냄새도 풍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일에 지방 분권 시대가 도래하고 그야말로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지방 자치의 근간인 지방 정부 시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차원에서 지방정부 추진위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용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의 결과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금 이 민심, 민도나 또는 이 좌우 대결 차원에서 보면은 지방정부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대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제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제 재정권, 재정예산권, 그리고 당의 시도의회의 의사결정권, 뭐 필요하다면 조세 징수권, 조세 결정권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더 나가서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지금 법적으로도 구체적인 예로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이 지역전기사업법이 사업자의 등장입니다. 말하자면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인천 시민은 그 원가에 약간만 붙여서 판매하고 또 외부에 판매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송전 선로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간의 이익을 더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만일에 그 전기 사업자를 인천 시민 전체가 주주가 돼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또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인천 시민이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비록 전기사업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악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시설물들, 예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우리 인천에 있는 송도 매립지 옆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LNG 수용 탱크, 이런 거 뭐 한번 터지면 뭐 원자력 발전소 터지는 것보다 더 커다란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조용히 뭐 한 10만 명이나 되는 송도 지역에 한 자락에 깔아놓고 그것을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LNG 발전소에 이제 분배하는 그런 기지로서도 상당히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지역에 자기가 참 원치 않지만 전 국민의 어떤 공평한 삶의 질을 위해서 나름 희생하는 그러한 시설물들, 이런 시설물들의 운영과 관리, 이것을 그 지역에서 한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를 또 지역에게 보상하는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이 상당히 필요한데, 바로 이 지방정부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경상도에 같은 경우에는 예로 1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전기료가 원가가 61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일에 경상도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는 공장들에게 100원씩을 받고 팔고 또 타 지역에는 뭐 150, 160원, 170원씩 만일에 판다면은 그것은 그 경상도에 있는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자기가 운영하면서 온 국민이, 좌파 국민이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싫어하는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주민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싼 전기를 공급할 테니까 우리 경상도에 오는 공장들은 우리가 이런 정말 싼 전기료를 제공하겠어.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들은 전부 다 경상도로 몰려갈 수 있어요. 또 호남에 깔려 있는 태양광 발전소 있잖아요. 그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게 지금
보조금을 줘서 지금 200원 또는 뭐 풍력 같은 건 21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경상 전라도에서 나오는 전기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료를 받아야 되겠죠. 사실상 지금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대한민국은 보조금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보조금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전기에 보조금을 조금 제한다면 아마 태양광이나 풍력도 지금 상당 부분 전기료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호남은 좋습니다. 양질의 에코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전기를 파니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풍력 또는 태양광의 친환경 전기를 자기는 2배, 3배 내고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서울에 있어도 또는 뭐 충청도에 있어도 호남에서 오는 전기를 자기는 구매해서 쓰겠다. 지금보다 3배가 비싸든 4배가 비싸든 상관없이. 오케이. 또는 어떤 공장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전기료를 2배, 3배, 4배까지 주고도 내 공장에 이익이 남어. 그러니까 나는 뭐 호남에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나는 사용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호남으로 공장으로 내려갈 거고. 자, 이제 당진에 이런데 엄청난 또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화력발전소는 원전에 배 정도 한 120원 정도 이제 하니까 또 그건 그 나름대로 화력발전소에서 즉 석탄 발전소나 이런 석유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득을 붙여서 또 그 주변이나 지역에다가 팔고 공장들한테 팔고 그러면 아마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하겠다는 아마 지자체는 한 사람도 없을 거고요. 모두 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 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한 사람의 방사능 이제 피폭자도 나가 있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이상함을 느끼지도 않았고요.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서도 피폭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이 방사능 문제에 대하여 원자력 문제에 대하여 예민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역에다가 떼주어서 경상도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는 자기가 자체로 만드는 거. 그걸 경상도 주민들이 이용한다는데 전라도 주민들이 서울의 시민들이 왜 그 컴플레인을 하겠습니까? 경상도 주민들한테. 경상도가 알아서 하는 건데 마찬가지죠. 인천 시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인천 같은 경우에 수소 LNG 탱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의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인천 시민들에게 이익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만일에 지방 정보가 된다면 무슨 뭐 시도 시장에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국장들이 다 뭐 지방 장관이니는 호칭이 높아지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또 지방 정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지출도 많아지고 그래서 뭐 세금이 올라가는 걸 또 떠나서 이제 지방 정부는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 시민 각자의 삶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새 첫 번째 임무가 지방 정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만일에 지방 정부를 설계할 때 뭐 시도지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니까 그냥 주로 다 통일해버리는 뭐 이런 명칭의 개칭도 필요할 거고 주마다 국기도 있을 거고 또 슬로건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천 주식회사, 경상남도 주식회사, 경상북도 주식회사 또는 전라남도 주식회사, 전라북도 주식회사, 충청남북도 주식회사, 강원도 주식회사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위험의 요소와 또 자원의 기회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이제 활동하고 또 이익을 나누는 그런 한 차원 높은
이제 지방 정부 시대, 저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9월 달에 지방 정부가 되면서 또 될 것을 예상하고 인천 주식회사를 제가 선포하면서, 인천 주식회사는 우리 300만 인천 주민들이 다 주주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 그래서 적어도 인천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노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 인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이 또 우리 지역 주변에 대한민국에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분배가 되어지는 그런 생산력이 높아지는 그런 도시로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그런 첫 단추를, 첫 걸음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저 나름 파격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제의 그런 아이디어의 하나만 가지고, 저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실상은 뭐 저와 함께하는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고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공약할 게 뭐 있습니까? 내년 4월 10일 날 선거에 제가 봐도 뭐 다 뻔해요. 무슨 뭐 도로 건설, 공원 건설하고 뭐 지역에 전철 연결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구청장이나 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뭐 국회의원이 뭐 예산 따는 거에 뭐 전부입니까? 예산은 무슨 뭐 대통령이나 기획예산처에서 무슨 다 예산 배분은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국회의원이 뭐 끝발 있으면 또 얼마나 끝발 있다고. 그러나 인천 주식회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 시민 각자가 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일에 그 주주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인천 시민은 인천 시민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안심하는 노후의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인천 시민의 퀀텀 점프하는 시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생활이 퀀텀 점프하는 도시, 큐시티. 그래서 제가 큐시티로 인천시의 어떤 뭐라 할까 슬로건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퀀텀 점프, 양자도약이죠. 이 양자 기술의 아주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도약. 전자가 이 원자 핵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원자 핵을 돌다가 에너지가 받거나 내뿜을 때, 빛으로 내뿜을 때, 그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여기 있던 또 전자가 어느 순간에 이 점핑하는, 그 다음 단계로 점핑하는, 이것을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꼭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퀀텀 점프 했잖아요. 양자도약이라고. 그렇습니다. 인천 시민의 삶도 이제 양자도약, 퀀텀 점프를 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의 구체적인 실천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